여러분은 지금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강제 철거는 없다던 박원순 서울시장. 세월호 불법 천막은 4년 8개월 동안이나 내버려뒀던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용역들을 동원해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5명이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고요. 우리공화당, 대한애국당이 지난달 당명을 바꾸면서 우리공화당이 됐죠. 아마 이 이름만 듣고도 영상을 끄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또 정치 성향에 따라 이 사건에 관심이 없거나 애써 무시하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제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딱히 우리공화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이 저지른 이 불의에 대해 알릴 필요를 느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분노하시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2달 전 5월 10일에 대한애국당 측이 천막을 처음 설치한 계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했던 날 헌재 결정에 반발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던 태극기 집회자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죠. 대한애국당 측은 약 2달 전에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며 또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반발합니다. 이순신 동상 부근에 2평 남짓한 면적을 쳐둔 이 천막을 두고 박원순 시장은 불법적인 광장 점거이자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지난번 자유한국당의 천막 농성 시도 때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허가 없이 광장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초 패스트트랙 전국 때 자유한국당이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치려고 했다가 서울시의 불허로 무산되었었죠. 박원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했었습니다. 대한애국당 측의 천막 설치에도 같은 강경 태도로 나온 겁니다. 그러나 애국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넘게 이 천막을 두고 대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대한애국당은 당명을 우리공화당으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6월 25일 서울시가 강제 철거 행정 집행에 나섭니다. 직원 500명과 용역업체 사람 400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리공화당 측 지지자들이 이에 맞서 저항했지만 용역업체 사람들은 거칠게 철거를 강행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폭력배 동원 논란까지 나오고 있죠. 서울시가 동원한 용역들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일반인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들이 시민들을 폭행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이 동원한 용역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5일에 천막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철거 불과 5시간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합니다. 심지어 2배 커진 규모로요. 당연히 박원순 시장이 분노했겠죠. 엄중하게 대응할 거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건 물론 여론전도 펼칩니다. 그러다 28일 공화당 측은 트럼프 방안에 맞춰서 환영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천막을 임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이 천막이 잠시 옮겨진 이 틈을 이용해서 무려 80여 개의 대형 화분을 설치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500명과 경찰 1200명이 크레인과 지게차까지 동원해서 이걸 설치했다고 합니다. 화분 하나당 가격은 100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거 전부 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쓴 돈입니다. 아주 비싼 방해물을 만든 거죠. 공화당 측은 다시 천막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벌어져 왔던 일들입니다. 이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공화당 측이 불법 천막을 설치했고 서울시가 여기에 반발하며 강제 철거를 시도한 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용역들이 동원되어서 시민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거고요. 하지만 이 사건을 그렇게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서울시장의 이중잣대, 즉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시민들의 광장 이용을 차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법 천막을 그렇게 싫어해서 용역까지 동원해 무력으로 강제 철거를 강행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우파 성향의 정치 집단이 광장을 이용하거나 천막을 설치하려고 할 때만 이런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의 천막에만 이렇게 온 역량을 집중해 초강경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 좌파 정치 집단에서 만든 천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수만 따져보더라도 좌파 시민단체 측에서 설치한 천막이 훨씬 더 많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우리공화당 천막건을 제외하면 자신의 서울시장 임기 내에 단 한 번도 광화문에서 강제 철거를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 때 좌파 단체들의 대정부 투쟁이 한창일 때만 하더라도 내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강제 철거는 없다면서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던 게 바로 박원순 시장입니다.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 있었던 세월호 불법 천막 같은 경우 무려 4년 8개월 동안이나 방치해뒀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천막을 지원해줬어요. 처음 세월호 단체 측에서 이 천막을 설치하니까 유족 단식 농성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11개 천막을 서울시에서 지어줬습니다. 논란이 일자 박원순 시장은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그래요. 내가 잡혀갈게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세월호 천막 지원과 각종 행사 지원에 무려 5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들어서야 무려 1700여일 만에 광화문 세월호 불법 천막이 철거됩니다. 이것도 강제 철거한 게 아니라 협의 끝에 세월호 단체 측이 자진 철거한 겁니다. 이 불법 천막이 사라진 곳에 서울시는 세월호 추모기억 전시공간이라는 시설물까지 설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천막은 불법이지만 국민 세금까지 들여가며 지원해주고 자진 철거하고 나니까 같은 자리에 공식 시설물까지 만들어주는데 우파단체의 천막 설치는 불법이라 초강경 대응을 하고 심지어 우리공화당 천막의 경우 용역까지 동원해 무력으로 강제 철거한 거로도 모자라서 엄청난 돈을 써서 다시는 천막 설치를 못하도록 방해물까지 만들어둔다? 심지어 둘 다 똑같은 추모 목적을 위한 천막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 차별적인 태도가 납득이 되십니까? 세월호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인 차원이었다면서 반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공화당의 천막도 추모를 위한 공간이니까 이런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지지만요.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런 차별 대우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139일 동안 공연장을 불법 설치했던 문화연대, 585일 동안 천막을 불법 설치했던 금속노조, 그 위에도 청년당, 민주노총 등 짧게는 수일, 길게는 수백일에 이르기까지 광화문 광장을 무단 점거하고 불법 시설들을 설치한 좌파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단 한 번도 강경 대응을 하겠다면서 노발대발하거나 강제 철거를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명백해집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서울시장 박원순. 그는 자신의 정치 성향에 따라 좌파 정치 세력의 불법 행위는 눈 감아주거나 오히려 지원을 하고 있고 우파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초강경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행정 집행을 하면서 조직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위헌적인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은 그 누구도 정치 성향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서울시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권력을 사적인 판단에 따라서 차별의 도구로 악용한다는 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낸 세금이 박원순 시장의 개인 돈처럼 쓰이는 일은 또 어떤가요? 자신이 비호하는 집단의 불법 행위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자신이 싫어하는 집단의 불법 행위는 용역까지 써가면서 강제 진압하는 건 물론 엄청난 돈을 들여 쓸데없는 방해물까지 설치하면서 막아섭니다. 이거 배임행위, 횡령행위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은 박원순 시장의 이런 차별적인 행위를 비판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의 글 시민불복종의 의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불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일부 불법 행위는 유감을 느낄지언정 그들의 시민불복종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며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공공의 가치와 이익을 짓밟고 있는 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르다. 그러나 당신이 그 생각 때문에 박해받는다면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볼테르의 친구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로 톨레랑스, 즉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관용을 의미하는 명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했던 우리공화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광화문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 있을 테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또 어떤 정당에 표를 주던 적어도 이 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박원순 시장의 차별적인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이 감히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걸 용인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과 생각이 다를지언정 이 불의에 분노하고 있고 그들의 시민불복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와 인권이라는 이 가치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싸울 생각입니다. 정치 성향에 따라 차별을 받거나 특혜를 받는 일이 없는 상식적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실 거라 믿습니다.